일단 9월달 해설 시작할게요. 먼저 무슨 얘기부터 좀 하고 싶냐면 시험지 되게 당황스러웠지. 딱 넘겨봤는데 갑자기 21번에 미적이 아니야. 30번은 세 줄이야. 뭐 이러니까 되게 당황스럽잖아.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아예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 달라지니까 그거에 맞춰서도 조금 변화를 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29번의 난이도가 높진 않았어.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략 중에 좀 생각하면 좋은 건 29번은 노력하면 맞출 수 있다, 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30번이 이번에 사실 생각보다 쉬웠잖아. 아니, 시험장에서는 풀기 힘들었을 수 있으나 사실 누군가 해설이라도 들어봤으면 생각보다 쉽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30번이 그렇게 쉽게 나올 거냐라고 하면 나는 29는 일단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29는 쉬운 것도 하고 난이도가 높은 것도 하고 반복적으로 할 텐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21번, 30번이 두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쉽게 나올 것 같고 그 중에 하나는 난이도가 있게 나올 것 같아. 왜 난이도가 높게 나올 것 같냐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너네가 등급 컷은 보지만 표준 점수는 잘 안 보지. 그치? 근데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6월달이랑 9월달이 있잖아. 6월달에 100점 나온 애의 표준 점수가 140이야. 근데 9월달에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37이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100점 맞았을 때 표준 점수를 적게 받는다는 얘기는 100점이 6월보다 많았다는 거야. 시험의 난이도 자체를 따져서 봤을 때 6월보다 평가원은 쉽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실제로 가치점을 돌려봤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 말은 최상위권 애들 있지, 96, 100점인 애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그런 학과에서는 변별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킬러 문제 하나는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한 상태로 공부를 해야 돼. 선생님, 저는 그런 거 버릴 건데 하면 이제 할 말은 없는데, 그걸 할 말 없지.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근데 일단 지금 나온 걸 보면 킬러를 버려야겠다라는 것보다 2달 열심히 해서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거란 말이지. 그치?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좀 높게 나올 수 있으니까 난이도가, 우리는 난이도가 높은 거를 그래도 한 회차에 하나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회차의 모의고사 앞으로 제작되는 거에서는 그냥 아예 내가 킬러를 다 쉽게 낼 수도 있어. 중킬러의 난이도를 높여서. 그럼 이제 이게 구평이 반영됐구나 라는 생각으로 시험지가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수능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양하게 우리는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잘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당연히 주요 문항에 대해서는 해설 강의를 할 거고, 하면서 내가 추가적으로 넣어놓은 문제들 있잖아. 평가원을 넘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넣어놨는데, 그건 비슷한 소재나 아니면 발전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걸 넣어놨으니까 그걸 같이 해설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문제를 쭉 보니까 일단 제가 해설 같은 것도 다 붙여놨어요. 14번까지는 별게 없는 것 같다.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15번에 별게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별게 있는 것 같다고. 근데 15번 문제를 풀면서 너네들이 해야 될 생각은, 나는 일단 이랬거든. 봐봐. 너네 15번 풀기 전에 13번을 풀고 15번을 봤을 거 아니야, 시험에서도. 맞아? 근데 조건이 굉장히 비슷하잖아. 13번이랑 15번 좀 비교해봐봐. 수직 아니야? 결국에는? 근데 13번 문제를 풀 때는 점의 좌표를 써서 계산을 했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걔네들에 대해서 이제 점 가정해가지고 계산을 했을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항상 모의고사 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평가원에서는 똑같은 소재를 또 안 써, 다른 문제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13번을 풀고 15번을 봤을 때에는 무슨 생각을 좀 했었냐면, 얘에서는 점을 먼저 가정해가지고 문제를 푼 거잖아. 얘는 점 가정이 먼저야.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가지고 수직에 대한 체크를 한 거고, 근데 15번의 문제를 보면 점을 먼저 써라 라는 것보다도 조건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보면 OA의 길이가 2배의 뭐라고 나와 있어?
5b라고 나와 있지. 맞아? 조건 자체가 5a라는 애가 2배의 5의 b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 a, 5, b가 90도이다.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맨 처음에 미지수를 잡더라도 뭘 가지고 미지수를 잡는 게 좋겠냐 하면 당연히 선분 가지고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선분 가지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보면 뭐 어떻게 풀든 15번은 사실은 풀리니까 관계는 없지만 지수함수라는 애가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lnx라는 애가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 맞아? 그 다음에 a라는 애를 잡아. 여기 a라는 애가 있어. 그리고 나서 연결을 시켰을 때 얘의 길이를 모르니까 5b의 2배여서 얘를 2의 l 이렇게 잡자고. 무슨 말이 돼? 그러면 5b라는 애를 생각했을 때는 b가 적당히 수직으로 가서 이 정도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 길이의 절반이니까 l이라고 잡고 얘가 직각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그리고 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로 그 다음 만약에 좌표를 쓸 거면 내가 미지수를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얘의 x좌표랑 얘의 y좌표가 궁금할 때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각을 도입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그걸 좀 해보면 내가 이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이만큼의 각은 뭐가 되니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되지. 맞아? 그리고 나서 얘 좌표가 궁금하게 되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얘가 뭐야? 얘가 세타야. 그리고 점의 이름들을 내가 좀 써볼게. 점의 이름들을 쓰면 A라는 점은 2L에 얘가 X의 길이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사인의 세타가 되는 거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좌표는 뭐가 되는지 보면 2L에 코사인의 세타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애를 생각해보면 얘의 Y좌표는 L에다가 누굴 곱한 거야 지금? X좌표는 코사인을 곱한 거지. 그래서 L에다가 코사인의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Y좌표를 생각해보면 L에다가 사인을 곱한 건데 부호가 음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L의 사인의 세타다 이렇게 쓰니까 이 점의 관계도 사실 보이지. 관계 보여? 어떤 관계 보여? 얘를 뭐 한 거야? 2로 나눈 다음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곱했더니 얘가 되는 거 확인되지. 맞아? 그리고 얘를 2로 나눠서 그냥 쓴 게 얘라는 게 보이잖아. 맞아? 그래서 점의 좌표를 쓸 때도 사실 이 문제가 하나는 2의 x승이고 하나는 lnx지. 내가 지금 여기에 풀이 1이라고 써놓은 걸 보면 풀이 1이라고 써놓은 걸 보면 우직하게 계산을 다 해놨단 말이야. 근데 시험을 보면서 너네들이 해야 될 생각은 하나는 2x승이고 하나는 lnx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땐 계산이 평이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은 먼저 하는 게 맞다고. 함수의 종류가 다른 걸 계산하는 건 힘들잖아 생각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도저히 나는 그 생각밖에 안 나. 그럼 어때? 끝까지 계산을 하기는 해야지. 그 계산을 한 거 내가 풀이 1에 써놓은 거야.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내가 이 점을 A 정도라고 이제 바꾸면 얘는 곡선 위의 점이니까 2의 A승 정도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얘를 절반으로 나눈 거니까 2의 A승이라고 그냥 쓰면 될 거고. 맞아? 그 다음 얘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A라고 쓸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이거 반으로 나눈 다음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 우리가 로그 함수에 대입해버리면 되겠네. 맞아? 그럼 로그 함수에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A라는 애가 마이너스 ln의 2의 A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뭐 잘못 썼어? 2분의 아 여기 이거 잘못 썼구나.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지. 그치? 오케이. 그럼 여기서 A 계산돼 안 돼? 계산되지? 그럼 이제 A 계산되면 2A승도 저절로 계산되니까 기울기 구해라 하면 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괜찮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문제를 풀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었고 근데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할 수는 있어. 얘가 2의 x승이잖아.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ln의 x였잖아. 그럼 2의 x승이랑 lnx의 관계를 가지고 먼저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럼 그 관계 가지고 먼저 생각하겠다는 얘는 y는 x라는 애를 여기다 도입해.
역함수 그릴 수 있잖아. 그걸 뒤집은 게 얘잖아. 그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 알겠어? 그러니까 두 가지 행동 정도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걸로 15번은 우리가 간단히 정리하면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러고 나서 뒤로 넘어가가지고 평가원을 넘다 이 문제 하나 넣어놨는데 얘는 그냥 계산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15번 정도에 평가원을 넘다에 그 15번에 관련돼 있는 문항 있잖아. 얘 정도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15번 정도에 이런 정도의 문항의 난이도가 나오더라도 계산이 좀 길지만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면 그 계산을 버틸 줄 알아야 된다가 이번 9월달 평가원의 교훈이야. 알겠어? 이번에 9월달 평가원 보면 사실 그냥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땐 15번도 계산이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시험 현장에서 너네가 어떻게 풀지 모르잖아.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고민으로 연락이 온 걸 보면 아 선생님 계산이 너무 많았어요. 뭐 이제 사이트들의 친구들의 글을 봐도 와 준킬러 되게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의도를 까놓고 보면 준킬러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건 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예상했던 수준 아니야? 준킬러가 어렵다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 항상 모의고사 풀 때 보면 준킬러 어려웠잖아. 그치? 근데 그런 걸로 훈련을 했으면 계속 하던 게 그런 거니까 얘도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이제 그 고인물들 있잖아. 계속 이 시장에 남아있는 애들은 아, 왜 웃냐? 웃으면 너 내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 계속 이제 오랫동안 도전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기존보다 준킬러의 난이도가 어려워진 거는 아마 느끼긴 했을 거야. 계산이 좀 더 길어지고. 근데 의도만 잘 파악하면 계산은 많지 않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는 알겠지. 계산이 길어져도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계산을 버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 봐봐. 16번은 내가 29번 풀면서 아이디어로 몇 번이나 줬었던 문제가 나왔다. 뭐가 나왔냐면 일단 첫 번째 평면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유한한 개념이야? 무한한 개념이야? 무한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한한 개념이기 때문에 늘려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선들을 다 편면을 연장시켜서 늘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너네들이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평면이 있는데 또 다른 평면이랑 만나서 직선이나 방정식이 나와. 근데 그 평면이 특수하게 XY 평면이나 YZ 평면이나 ZX 평면이랑 만날 때는 식을 빠르게 세울 수 있어야 된댔지. 내가 예전에 29번 문제 풀면서 너네한테 이런 개념 설명한 적 있을 거야. 어떤 개념 설명했냐면 예를 들어서 뭐 평면이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가령 이 평면이 XY 평면이야. XY. 그 다음 또 다른 평면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평면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보자. 요렇게. 돼? 그리고 나서 그때 이 노란색 평면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 이퀄 0이라고 요렇게 해볼게. 그럼 XY 평면이랑 만나서 생기는 방정식은 Z에다가 뭐 대입하는 거야? Z에다가 0 대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것의 방정식을 세우라고 하면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D 이퀄 0이 되는 거고 그럼 원래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냥 이 CZ라는 것만 얘에다가 추가해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 옛날에 설명한 적 있지 한번. 맞아? 이걸 알아도 이 문제 금방 풀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16번 같이 좀 해설을 해볼게. 봐봐. 지금 좌표 공간에 4점이 있는데 A, B, C, D가 있대. 그리고 나서 C, D를 2대1로 내분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점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점의 좌표를 찾으면 걔가 0,-1,-1이 되는 것까지는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런 다음에 문제의 구성을 보니까 좌표 공간에 있고 점이 다 절편 위에 있는 점들이니까 좌표 공간을 하나 그려놔.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애가 있어서 걔가 3,0,0. 그 다음 B라는 애가 있어서 얘가 0,3,0. 그 다음에 C라는 애가 0,2,1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평면이 이런 평면이지. 맞아? 그리고 나서 뭘 구하래? A2와 A2를 평면 ABC 위로 정사형시킨 애의 길이를 구해라 했잖아. 그때 이제 별의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나 전형적인 문제들을 많이 풀었던 친구들이면 이 생각을 먼저 할 거야. A2의 길이를 구해. 근데 걔 길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하면 뭐 나와? 루트에 11 나오는 거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랑 평면 ABC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찾아서
당연히 코사인을 곱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한 친구도 있을 텐데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외워서 풀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지. 그릴 수 있는 건 편하게 그린 다음에 상황 이해해서 풀라고 하지 않았나? 맞아? 그럼 일단 만약에 이렇게 가겠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A, B, C의 방정식은 구할 줄 알아야 되잖아. 맞아? 그럼 평면을 무한하게 늘려보면 이런 평면은 얘를 늘리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만나는 애가. 맞아? 그럼 뭐 나와? 0,0,3 나오잖아 그냥. 이게 어떤 사고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평면을 뭐 해볼 수 있다? 연장시켜 볼 수 있다 라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되면 지금 주황색 평면이 사실 이 빨간색 평면에 뭐 하고 있으니까 포함되고 있으니까 방정식은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방정식을 우리가 세워보게 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이 된다? 얘가 3 된다는 걸 쉽게 찾을 수도 있지. 맞아? 근데 선생님 저는 저 생각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면 그냥 얘를 구한 다음에 평면의 방정식을 역으로 세워도 되는 거잖아. 맞아? 그걸 역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래.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지. 한쪽으로 넘겨서 식을 정리하니까 식은 x 더하기 y 더하기 y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3 이퀄 제로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이게 x, y 평면이랑 만나서 생긴 거지. 그럼 z성분만 추가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z성분만 추가해서 x 더하기 y 그 다음에 플러스 az 마이너스 3 이퀄 0 정도라고 쓴 다음에 얘가 누구를 지나? C라는 점을 지나가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뭐 해서 대입해서 방정식을 찾을 수도 있는 거야. 일반형을 세워서 가는 것도 괜찮은데 가장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계산이 좀 긴 풀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근데 그래도 할 만한 건 다 0이라는 요소가 들어있으니까 할 만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봐봐. 이게 넣어보자. 넣어보니까 뭐 나오나? 0 플러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되잖아. 그럼 A 값이 몇이야? 1이지. A가 1이니까 이 방정식이랑 똑같게 나오겠지. 뭐 어떻게 구하든 상관없지만 이 두 개의 사고는 29번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쉬운 번호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하면 봐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겠냐 하면 이런 거잖아. 보기 좋게 그려보면 봐봐. 삼각형 ABC라는 평면이 그냥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 얘가 A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평면의 방정식을 세워놨지? 그리고 평면 밖에 점 2가 있잖아. 그럼 평면 밖에 점 2가 있으니까 2가 요렇게 가서 이 정도에 위치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정사형 시킨 애 뭘 구하래? 길이를 찾아라 이거 아니야. 그때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했던 건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법선 벡터 평면의 방정식 아니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 이 점에 두 개 좌표하니까 방향 벡터도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해서 코사인 세타를 찾으면 이거에 대한 사인 값이 나오니까 여기서 코사인 값을 또 구해서 문제를 풀었을 거 아니냐. 근데 이 전에 할 수 있는 생각은 2라는 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평면의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퀄 3이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11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면 이것의 길이를 찾으래. 직각삼각형이 보이니까 뭐해? 점에서부터 평면까지 거리를 써서 먼저 이 h의 길이를 구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ah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이게 먼저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연구실의 실장님 중에 내가 강필쌤이랑 옛날에 있다고 말했지 너네들한테. 되게 이제 수학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선생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이런 말을 했을 때 진짜 와닿았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선생님 애들이 준킬러에서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준킬러가 어려운 이유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그렇대. 그게 뭔 소린가 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 풀이를 나도 이렇게 가져갔잖아. 근데 그 전에 애들은 선과 선의 방향 벡터와 평면의 법선 벡터를 내적해서 풀어서 이 각을 찾으려고 했었을 거 아니야. 그게 많이 알고 있다는 거지. 교과서를 보면 그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는 게 교과서고 나도 강조하는 게 교과서니까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의 기본 개념 중에 평면이 있고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까지 거리를 구하는 건 배운단 말이지. 근데 평면이 있고 직선이 있을 때 그때 얘네가 이루는 각은 교과서에 써 있진 않아.
이건 안 써 있어.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를 가지고 내적해 가지고 이 각을 추론할 수 있다가 문제 수준에서 나오는 거지 교과서의 본문 수준에서 써 있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풀이를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게 뭐 그 선생님의 의견이면서 들어보니까 나도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의견이기는 한 것 같아.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 그렇다고 알고 있는 걸 없애라 이러면 없앨 순 없잖아.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를 알고 있되 문제를 풀 때 좀 활용할 때는 언제 활용하는 게 좋은지까지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걸 너네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그 다음에 그거에 딸린 평가원을 넘다 문제 같이 또 풀어볼게. 봐봐. 얘는 같이 한번 풀어보자. 그 문제 보면 얘는 이제 너네가 과제로 나가는 그랜드마스터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 가지고 온 건데 봐봐. 지금 좌표 공간에 직선이 하나가 있대. 근데 그 직선 위에 두 개의 점이 있고 선분 A, B를 평면 위로 정사형시키는 길이가 3루트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아? 그래 놓고 이제 위치 관계를 확인해야 되니까 A라는 점을 평면에다가 집어넣어봐. 성립하나? 4 빼기 3 더하기 4 하면 성립하나? 성립 안 하지 지금 3이라는 거. 그러니까 A랑 B가 다 평면 밖에 있는 점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보면 이렇잖아. 평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가 있는 거지. 직선이 하나가 대략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직선 위에 A라는 점이랑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었던 거야. 그걸 뭐 하래?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시켰대. 정사형을 시켰다는 얘기는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거지. 지금 요렇게. 맞아? 그래 놓고 길이를 보니까 얘를 내가 A', 얘를 내가 B'이라고 얘기를 하면 A', B'이라는 애의 길이가 몇이야? 얘 길이가 3루트이다 라고 나와 있지. 맞아? 그때 우리한테 A라는 점의 좌표는 알려줬으니까 그 점의 좌표를 좀 써보면 걔는 2, 마이너스 3,4야. 그러니까 이 문제랑 저 문제의 차이를 알겠어? 얘는 A라는 애에서부터 평면까지 거리를 찾아봤자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건 B의 좌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가야 될 생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찾아야 된다 이거지. 맞아? 그래 놓고 직선의 방정식은 문제에서 알려줬지. 직선의 방정 문제에서 뭐라고 알려줬어? 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2분의 z라고 이렇게 알려줬잖아. 근데 b의 x좌표를 지금 문제에서 p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얘를 p라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점 b라는 애의 좌표가 한 문자로 정리가 되지. p, 뭐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2p가 되는 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a, b의 길이를 찾아서 a라는 점을 아니까 얘 길이 찾았는데 그때 식을 세우면 이게 결국엔 p에 대한 방정식이 된다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지. 맞아? 그래서 P값을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땐 뭘 해야 돼? 평면의 방정식 알잖아? 직선의 방정식도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얘의 법선 벡터와 얘의 방향 벡터를 가지고 선과 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먼저 찾으면 된다 이거지. 맞아? 그래서 저 코사인 값 찾으면 뭐 나오디? 저거 아마 2분의 1 나올 거야. 그럼 이때 여기서 나오는 세타가 몇 도가 된다? 얘가 30도가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AB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고 AB의 길이 구하면 뭐 나와? 2루트 6 나오나? 그치? 얘가 2루트 6. 그래서 거리 공식을 써서 P값만 우리가 찾으면 끝나겠지. 맞아? P값 마저 계산하니까 P가 4 나와? P 4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점의 좌표 구해서 싹 다 더하면 정답 몇 번? 5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둘은 굉장히 유사한 문항이니까 근데 너네들은 차라리 이런 게 나왔을 때 익숙할걸?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얘가 더 어려운 문제인데 매번 풀던 게 이런 거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는 예전부터 계속 말하지만 기존에 너네가 풀던 문제풀이를 떠올려서 그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개념으로부터 이 문제랑 어떤 게 연결되어 있나 라는 걸 생각해서 그냥 새로운 문제 풀듯 풀어. 알겠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7번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보면 얘는 정답률이 15번이랑 16번보다 높아. 애들이 더 잘 푼 거야. 근데 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아직 기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기출을 나는 다 끝냈다 해도 사실은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볼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제가 딱 17번에 나온 걸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이런 문제는
과거에 평가원이랑 수능이 21번에 나왔던 스타일이거든? 너네 그 문제 기억나지? 막 치환해서 풀고 G의 2x승 이런 거 있잖아. 식 변형해서 문제 푸는 거. 그 옛날에는 평가원에서 21번에 출제했잖아. 근데 지금 이제 17번까지 난이도가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시험 봤을 때 1컷이 80점 초반이나 70점 후반대가 있다 그랬잖아. 그때 시험지가. 근데 그때 1컷이 6월달이 79였는데 지금은 커트라인이 88이잖아. 그때 문제랑 지금 문제랑 뭐가 더 어려운가를 비교해보면 뭐가 더 어려웠을까? 그때 1컷 79니까 쌤 그때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그때 애들은 다 빙신이에요? 아니 그것도 아니지. 그게 아니라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점점 문제가 세련돼지고 있고 기출에 되게 많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 나왔던 건 난이도가 새로운 게 아니라 축소된 거야. 앞번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문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킬러 절대 버리면 안 돼. 킬러의 하나의 아이디어가 쉬운 번호대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 문제도 보면 결국에 이걸 딱 보자마자 fx를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 이제 이상한 애잖아. 그치? 얘 적분값을 한 번에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x세제곱의 fx라는 애를 어떤 조건으로부터 가지고 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맞아? 그럼 이것과 관련돼 있는 건 가겠어, 나겠어? 날 거 아니야. 나에서 이따가 혹시 x 4제곱이랑 f랑 곱해진 애가 있으면 저런 형태를 끌어올 수 있겠다는 걸 먼저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나에서 저값이 한 번에 구해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가족권부터 보니까 가족권은 fx에다가 gx를 곱했대. 근데 그게 지금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와 있고 나조건을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가 fx의 제곱 그 다음에 g'의 x의 dx 얘가 지금 몇이야? 얘가 120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우린 g'보다는 뭐가 더 쓰기가 좋냐면 g라는 애를 쓰기가 좋으니까 나조건을 부분 적분할 때 이따 얘는 미분으로 끌고 가고 내가 얘는 적분으로 끌고 갈게. 알겠어? 그래 식을 좀 정리해 보니까 얘가 얘 그대로 쓰고 뒤에 거 적분해서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맞지? 그 다음 마이너스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앞에 거 미분하면 2배의 fx f의 프라임 x 그 다음에 gx d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랬더니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얘랑 얘를 곱한 애가 나오면서 x의 4제곱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나서 얘를 보니까 얘는 fx에다가 fg를 곱한 거잖아. 근데 fg가 x 4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만큼은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러면 뒤에 있는 것만 식을 잘 정리하면 되겠지. 맞아? 뒤에 있는 것만 식 잘 정리해 써보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x 4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f의 프라임 x를 곱한 걸 x에 대해서 적분해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근데 여기서 x 세제곱 fx라는 애를 끌어오게 하고 싶어. 그럼 결국엔 뭐 해야 되니? 얘를 적분해야 되고 이번엔 얘를 미분한 형태로 잡아서 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식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하면 되지. 마이너스 2에 중괄호 크게 치고 그 다음에 대괄호 쓴 다음에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fx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4의 x의 세제곱의 fx의 dx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지? 맞아? 그랬더니 앞에 게 또 어떻게 돼? 앞에 게 또 날아가는 거 확인이 되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를 곱한 8에 내가 구해야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게 몇이래? 그게 120이래? 그러니까 구해야 될 게 정답 몇이야? 15다 라고 해가지고 정답이 쉽게 몇 번이게 나와? 2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계산이 많았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수업할 때 말했던 것처럼 적분 값을 구하라는 건 함수를 찾아서 적분을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조건을 잘 조작해가지고 정적분 값을 구할 수도 있는 거. 알겠어?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을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 바로 이제 평가원에 관련된 추가 문항 넣는 거 있죠? 그거 같이 한번 보자. 오히려 내가 지금 넣어놓은 문제가 더 이 문제보다 어려울 거야. 같이 한번 풀어볼게. 지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랑 gx가 있대.
근데 gx가 정의가 된 걸 보니까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1 플러스 fx분의 지금 1이라고 나와 있지? 근데 조건을 보니까 f의 0은 1이래.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어? f의 1이 몇? 2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각각 f와 f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얘에서 사실 뭐까지 알 수 있는 거냐면 g0도 알 수 있는 거야. g0의 값은 몇이야? 2분의 1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2를 딱 집어넣게 되면 g의 1의 값도 알 텐데 그 값은 몇이 되니? 걔는 3분의 1 된다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네. 맞아? 근데 너네한테 구하라는 게 뭔가를 보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뒤에 들어가는 거 봐봐. fx-1 그 다음에 곱하기 g의 프라임의 x의 dx 얘 구해라가 지금 문제의 물음이지 얘들아. 맞아? 그러면 얘를 딱 보고 나서 뭐를 해야 될지는 일단 생각이 안 나잖아. 근데 당연히 문제를 풀 때 얘네들은 쓸 거고 이 식을 잘 조작해서 쓸 거야. 그러니까 풀이 방법 자체가 이 식을 먼저 정리해가지고 필요한 걸 찾아서 풀 거냐 아니면 이런 형태가 나오기 위해서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이건 너네가 뭘 어떻게 선택해서 들어가는 상관이 없지만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좀 잘 풀려면 이거부터 적분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 왜? 그래야 내가 구할 게 뭔지 정확하게 찾은 다음에 조건을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까도 그런 식의 스타일인 거야 문제가. 그러면 얘 먼저 내가 적분을 좀 해볼게. 당연히 무슨 적분해야 돼? 당연히 부분 적분해야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부분 적분을 할 때는 얘를 적분하고 있다 이걸 미분하게 되겠지. 왜? 그래 FG 값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맞아? 그럼 이게 부분 적분해봐. 하니까 뭐 나와? fx 마이너스 1에 gx를 곱한 거.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에 요 새끼 미분하면 f의 프라임 x가 되고 뒤에 거 적분했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부터 처리해보자. 얘 처리하면 f1은 뭐야? 2야? 2 빼기 1이니까 1이잖아. 그리고 g1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되겠지. 그 다음에 f의 0은 1이잖아. 그러니까 빼기 0으로 처리가 돼서 앞에 덩어리는 계산하면 3분의 1.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얘의 덩어리 봐봐. 이거에 대한 식을 끌어내기 위해선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 식을 뭐 하고 싶어? 1 플러스 fx를 양변에 곱해서 식을 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갈 거 아니냐. 그러면 저거 1 플러스 fx 양변에 곱해보니까 1 플러스 fx 곱하기 gx가 1이잖아. 근데 f'g가 나오려면 이 식을 뭐 해야 얘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 미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이제 미분을 하니까 앞에 거 미분해봐. 미분하면 f'x에 gx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1 플러스 fx에 g의 프라임 x가 0이잖아. 그럼 얘는 이퀄에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지. 맞아? 그럼 결국엔 이만큼을 이 안에 넣을 거 아니야. 근데 적분을 해야 되잖아. 맞아? 그럼 적분은 선생님 또 부분 적분할게요. 아니 식을 좀 편하게 쓰려고 이 짓을 했는데 똑같은 짓을 왜 또 하냐. 1 플러스 fx를 잘 보니까 역수를 취하면 뭐야? gx분의 1이잖아. 그래서 그걸로 바꿔 써야지. 그러면 결국에 얘는 마이너스에 뭐가 돼 지금? g x분의 g의 프라임의 x잖아. 그럼 이 안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얘 플러스로 바꾸고 뒤에 들어가는 애가 0에서부터 1까지 gx분의 g의 프라임 x dx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럼 이거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적분할 수 있죠. 무슨 적분이야? ln 적분. 그럼 ln gx가 될 거고 거기다 0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정답 나오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까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야. 왜? 아까 거는 주어진 식을 가지고만 문제를 풀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식을 뭐 해야 돼? 정리해서 미분해서 푸는 거잖아. 한 단계 사고가 더 들어간 거거든. 돼? 근데 너네가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시험장에서 17번을 풀 때를 비교해보면 시험장 17번이 더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이유는 분명히 17번이 어렵게 느껴진 친구면 15번이랑 16번에서 막혀서 그런 거야. 이게 시험이라는 게 그래. 앞에서 막히잖아. 뒤에 있는 게 다 꼬여. 그래서 내가 너네 저번 주에 수업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야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빨리 넘어가라 그랬잖아. 왜? 14번에 계속 어려웠던 게 나왔기 때문에 앞번호 때에 한 번 어려운 게 나와서 시험에 멘탈을 흔들 수가 있는 거야.
수능도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돌아와서 풀면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빨리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 알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뒤로 넘어가서 그 다음 박스형 문제. 야, 박스형 문제는 정답률이 얘도 왜 이렇게 낮냐. 나온 거 보니까. 내가 이번에 구평 볼 때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의 종류가 있댔지. 그게 뭐였어? 하나가 확통 박스형 문제, 또 하나가 도형 플러스 극한. 도형 플러스 극한 이번에 틀린 새끼는 스스로 뺨을 때려. 20번 진짜 너무 쉬웠어. 인간적으로 너무 쉬웠어. 그리고 나서 통계 틀리지 말랬지. 통계도 딱히 눈에 띄기 어려운 건 안 나왔던 것 같고. 그럼 결국 이제 이거 하나 남은 건데 맞췄어야 된다. 알겠어? 맞췄어야 돼. 얘 푸는 방법들도 다 설명드렸잖아. 앞에 거가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받아들이랬지. 구하는 것만 잘 따지면 된댔지. 그리고 이런 식의 스타일을 많이 풀어본 게 박스 위를 보니까 맨 처음 그 빨간 공이 나오면 A는 3점, B는 1점, C는 1점 이런 거 있잖아. 그 위에 한 번 꺼낸 공은 다시 주머니에 넣지 않는데, 맞아? 그리고 순서에 관계없이 A가 24점이 나오게 되면 끝나는 거야, 시행이. 그럼 결국 공을 그냥 꺼내는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확률에 곱셈 정리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제일 편하겠지. 맞아? 그리고 공의 배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설명했던 것처럼 확률을 찾으라고 하면 얘는 경우에다가 그게 한 번 할 때마다 어떤 확률이 나오는지 이렇게 곱해서 푸는 스타일인 거야, 문제가 지금. 그래서 처음 거부터 해볼게. 풀이랑 해설이랑 조금 다르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봐봐. 지금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건 X랑 Y랑 Z가 몇 콤마 몇 콤마 며칠에 6,1,1에. 그럼 이 말뜻은 빨간색 공이 몇 번 나온다는 거야? 6번이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 공이 한 번 나오고 노란색 공이 2번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순서랑 관계는 없잖아. 근데 저게 일어날 확률은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확률에다가 뭐 해야 돼? 저게 배열되는 경우를 곱해야 확률이 나오겠지. 맞아?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자. 그냥 이런 순서대로 빨간색 공이 나올 확률부터 써볼게. 써보면 빨간색 공이 나올 확률 몇이야? 공 전체가 12개인데 빨간색 공이 6개 있으니까 12분의 6이지. 맞아? 그런 다음에 곱하기 뒤에 들어가는 거 11분의 5, 그 다음에 10분의 4, 그 다음에 9분의 3, 그리고 8분의 2 곱하기 7분의 1. 여기까지 빨간색. 그 다음 파란색이면 6분의 3, 노란색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의 내가 식을 쓴 게 저 한 세트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곱하기 뭐 해버리면 돼? 공이 배열된 거 생각하면 되니까 전체 공이 9개지. 그걸 같은 거 6개, 같은 거 2개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 계산 좀 하자. 계산하니까 9팩이랑 날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날리면 여기 3 곱하기 2 남지. 맞아? 그럼 얘랑 얘랑 날려. 그리고 얘랑 얘랑 또 날려. 됐어? 어이구, 이거랑 날리면 안 되지. 얘는 어디까지 나와야 되니? 여기까지 날아가야 되나 지금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서 뭐가 남은 거야? 3 곱하기 2 남은 거든가? 이렇게? 더 헷갈리게 했어 내가? 자, 아무튼 여기까지 됐지. 그런 다음에 계산 좀 해보면은 일단 3, 2랑 누구 또 날려? 12랑 날려서 여기 2 남길 수 있지. 그럼 분모에 남은 거 2, 11, 10, 3, 3이니까 계산하면 뭐 나와? 220분의 9 나오는 거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이게 가에 들어갈 확률이다 라고 찾으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독립시행 같은 거 문제를 풀 때도 내가 항상 말했던 게 일단 나에 들어가는 거 보면 얘의 말이 이렇잖아. 그 괄호 세 번째 발문을 읽어보니까 X, Y, Z가 6, 2, 2인 경우는 10번째 시행에서 빨간색 공이 나와야 된대. 그럼 9번째 시행까지랑 10번째 시행을 나눠서 계산을 하라는 거잖아. 맞아? 그럼 9번째 시행까지를 생각해보면 5, 2, 2에서 10번째 시행이 됐을 때 6, 2, 2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맞아? 그럼 앞에 것까지는 아까 우리가 가의 확률을 구하는 거랑 사고가 완전히 똑같네. 맞아? 이번 내가 빨간색 이런 거 크게 안 쓰고 바로 확률 좀 쓸게. 써보면 얘는 12분의 5, 6, 그 다음에 11분의 5, 그 다음에 10분의 4, 그 다음에 9분의 3, 그 다음에
8분의 2까지 가는 거지. 5개니까. 돼? 그런 다음에 곱하기 7분의 파랑색이 2개 나와야 되니까 3 곱하기 파랑색 6분의 2까지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노란색 쓰면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까지 쓰고 그럼 공이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하나씩 남았잖아. 근데 빨간색이 그 다음에 무조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곱하기 몇? 3분의 1 쓰고 대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을 그냥 배열하는 것까지 곱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뭐까지 하는 거야? 제 공의 개수가 9개니까 9팩토리얼. 같은 게 5개, 2개, 2개 있으니까 이거 처리하면 되겠지. 맞아? 얘 처리하면 뭐 나오니? 110분의 9 나오지? 그래서 얘 마저 정리하니까 얘가 220분의 18 되는 거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정답 몇 번? 2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이게 앞에서부터 멘탈이 흔들리면 글이 안 읽혀서 틀리는 경우도 많아. 확률과 통계 빈칸은 무조건 차분하게 다 잘 읽어야 된다. 그 생각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을 넘다에 문제 하나 넣어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자. 사고는 거의 비슷해. 지금 경호랑 우연이가 있는데 6번의 게임을 하는데 첫 번째 게임부터 5번째 게임까지는 1점씩을 얻고 해서 6번째를 하는데 5번째까지의 사고와 6번째의 사고가 지금 다르지. 그럼 따로 처리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5번째까지는 게임을 하면 1점을 얻고 6번째 때 이기면 몇 점을 얻는다? 2점을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5번째까지 경호랑 우연이가 점수를 합치면 총점이 몇 점이야? 5점이지. 6번째에서 누군가 이겼을 거 아니야? 그럼 점수의 총점은 7점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상태에서 경호가 우연이보다 1점이 높아야 된대. 경호가 우연이보다 1점이 높아야 된대. 그럼 총점이 7점인 상태에서 경호가 1점 높으려면 몇 점 몇 점이라는 거니? 4점 3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찾아야 될 건 경호가 몇 점? 4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우연이가 몇 점? 3점을 받아서 끝날 확률을 찾아주세요 이거잖아. 그럼 6번째 경호가 이겨서 4점이 됐을 수가 있고 6번째에서 경호가 져서 4점이 됐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야겠지. 그럼 케이스 나눠보면 첫 번째 경호가 6번째에서 이겼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5번째까지의 점수만 써볼게. 5번째 시행까지는 경호가 몇 점 나와야 돼? 2점 나와야 되지. 우연히 몇 점 나와야 돼? 우연히가 3점 나와야 되지. 맞아? 그럼 5번째 게임에서 경호가 몇 번 이겼어야 돼? 2번 이겼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확률 찾으면 5C2에 경호랑 우연히가 이기랑면은 각각 2분의 1이라 했으니까 2분의 1의 제곱에 2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연히가 경호가 이겨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 계산하니까 뭐 나와? 64분의 10 나오는 거 생각할 수 있지. 여기까지의 사고가 아까 그 문제에 나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케이스 두 번째. 이번에는 경호가 6번째에서 졌다 라고 하게 되면 5번째 시행까지 경호는 몇 점을 얻어야 돼? 4점을 얻어야 되지. 6번째에서 점수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연히를 생각해보면 우연히 몇 점 얻어야 돼? 1점만 얻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5번째 게임 중에 경호가 몇 번 이겨야 돼? 4번 이겨야 되지. 그래서 5C4 뒤에 들어가는 확률은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그냥 2분의 1이 6승이라고 처리를 할게. 그럼 얘는 64분의 5가 되지. 맞아? 둘 더하니까 64분의 15가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다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9번. 야, 19번은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되지, 이제. 아니, 양심의 손으로 얹고 대답해봐봐. 이제 이런 거 틀려야 되냐, 안 틀려야 되냐? 안 틀려야지. 왜? 영역 그리는 건 수능에 29번에서도 냈잖아. 심지어 6월달 29번에서도 한 번 더 냈잖아. 그럼 본인들이 영역을 그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마스터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영역이 헷갈린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그리는 게 가장 정확한지 이게 내 풀이랑 비교해서 기억 안 해도 돼. 너네가 하기 좋은 걸 그냥 너네가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만 많이 해놓으란 말이야. 알겠어? 꼭 그걸 잘 해놔. 영역 나오면 쫄지 마, 제발.
쫄지 말고 그냥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면 돼. 그럼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OP 벡터라는 애가 뭐라고 나왔어? 5, Y 벡터 마이너스 5에 X 벡터 이렇게 해놨잖아. 근데 이거 보고 애들 문제집 풀어놓은 거 보니까 야, 얘를 다시 이렇게 쓰면 19번에서의 의도가 이걸 정리하는 게 의도겠냐? 아니, 그렇지 않아? 이게 나왔을 때 이렇게 바꾸는 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19번인데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걸 하나로 다시 정리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랑 뭐가 더 그리기 쉬운가 비교해 보면 얘는 둘 다 움직이잖아.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5라는 애는 고정이 돼 있잖아. 당연히 위에가 더 풀기 편하게 내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먼저 이 두 가지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돼. 뭐가 좀 더 쉬웠을까? 돼? 그런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해봐봐. 빼기를 작도하는 게 편해? 더하기를 작도하는 게 편해? 더하기를 작도하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이 식을 5y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5x 벡터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 다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5x라는 애가 그리기 쉬운가 어려운가만 판단을 좀 해보자. 지금 좌표 평면에 나와 있는 애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 내가 이거 사이즈 좀 맞춰서 잘 그려볼게. 다음과 같이 가서 차례대로 끊어. 하나, 둘, 셋. 뭐 이 정도 있고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요렇게 생긴 거잖아. 맞아? 근데 x라는 애가 어디 있냐면 x가 여기 위를 움직이는 원 위의 점이지. 5x 벡터가 요런 애잖아. 그럼 마이너스 5x라는 애는 여기서 원인 상태로 요렇게 가겠지. 맞아? 이거 일단 그리기 쉬워. 오케이, 그리기 쉽고 그 다음에 나온 2차를 보니까 2차가 2에서부터 3까지 해서 여기는 2차야. 얘 원으로 헷갈리면 안 돼. 얘는 2차야. 쟤는 원이야. 그래 놓고 이제 하나씩 그리기 시작을 해봐봐. 그러면 만약에 y가 여기 있으면 5y에다가 마이너스 5x 이런 애들을 더하는 거야. 그럼 가서 올 거 아니야. 갔다가 올 거 아니야. 다시 더했으니까. 맞아? 그럼 자취를 그리면 그 자취는 어떻게 그려지냐. 여기서 시작이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당연히 우리가 원이 나온다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럼 y가 여기 있으면 또 추가해서 원을 그리면 되니까 여기서도 요렇게 그려지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원을 갖다 붙여도 되고 아니면 2차를 갖다 붙여도 돼. 2차를 갖다 붙인다는 얘기는 이런 거야. 만약에 점이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x가. 그럼 y는 요렇게 생긴 애를 더하는 거잖아. 시점으로부터 두 칸 한 칸 올라간 애부터 2차야. 그럼 얘에서부터 두 칸 한 칸 올라간 다음에 2차를 요렇게 그려도 되지. 제일 경계가 여기니까 얘에서부터 두 칸 한 칸 올려서 2차를 요렇게 그려도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자취가 뭐가 된다? 요렇게 생긴 애가 자취가 된다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때 거리가 가장 짧은 애랑 가장 거리가 먼 애의 길이를 찾아라. 이게 지금 문제의 물음이니까 가장 짧은 애부터 보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짧은 애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얘는 원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뭘 빼야 돼? 반지름을 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럼 가장 짧은 최소가 되는 길이를 생각해 보니까 얘는 몇 나와? 2, 1, 루트 5인가? 루트 5에서 반지름 1 빼서 루트 5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지? 맞아? 그리고 가장 먼 애를 체크할 거야. 가장 먼 애는 이쪽 점에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또. 맞아? 그럼 원에 대해서 원은 항상 중심 입장에 사고를 하니까 연결을 이렇게 시키면 얘가 중심이잖아. 이때 거리가 최소지. 그리고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질 때마다 거리가 같잖아 지금. 그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길이가 길어질 거 아니야. 이때가 가장 최대가 되겠네. 그래서 최대 길이를 생각해 보면 걔는 뭐가 된다? 루트에 10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맞아? 그래서 얘네들 계산 다 하시면 뭐 잘못했냐? 이거 뭐 하래? 아, 제곱해서 더하랬구나. 제곱해서 둘 더하면 정답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정답 몇 번? 1번 되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런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평가원 넘다 문제 있지? 그거 같이 한번 해보자. 얘는 그림이 거의 흡사해. 그림이 거의 흡사한데 사고가 이 그림처럼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까지 추가가 된 거냐면 6월달 평가원에 이 표현 나왔던 게 기억나? F에 뭐가 몇이 되도록 하는 기억나지?
그거 가지고 문제 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알겠어? 그래서 얘 같이 해볼게. 지금 보니까 그림이 Y축이 있고 X축이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A라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2,2라고 나와 있나? 맞아? 그래서 2,2라는 애가 여기에 A가 있었다고 생각을 할게. 그 다음 B라는 애는 지금 몇 콤마 몇이야? 0,2지. 맞아? B는 이렇게 가서 여기에 B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각이 60도가 되게 하셨잖아. 60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여기서 대략 이런 식으로 끊으면 다음과 같이 부채꼴이 있는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그때 요렇게 생긴 무슨 선이 있어? X는 1이라는 선이 있는데 여기 위에 점들을 좀 체크해 보니까 이 점을 C, 그리고 나서 여기 적당히 D라는 점이 있었대. 근데 그 D라는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1, 마이너스 2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야. 맞아? 문제 계속 보자. 보니까 호 BC와 CD를 연결한 도형 위를 움직일 때 누가? Q가 여기 위를 움직일 때 OP에다가 OQ에 더한 것의 최소값을 지금 FA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나와 있지. 맞아? 그럼 얘네들을 더한 걸 생각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더한 거를 생각해보면 이렇지 않나? P라는 애가 지금 그림을 봤을 때 요게 이렇게 있지. OP 벡터 지금 이런 애야. 그 다음에 OQ라는 애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이런 애를 더하기가 쉬운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봐. 우리는 얘네들에 대해서 뭘 찾아야 돼? 거리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얘네 둘을 다루는 것보다 아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는 이렇게 놓고 계산하는 게 편했던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하기 편한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얘랑 같은 벡터를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대칭을 시키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을 도입했을 때 R이라는 여기서 P를 대칭시킨 점을 내가 R 정도라고 생각해 볼게. R. 그러면 그때 OP 벡터랑 같게 요런 애를 잡아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때 이 벡터에다가 얘를 더하니까 뭐 나와? 요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점을 문제에서 Q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벡터 R, Q 벡터라는 얘의 최소값을 뭐라 하자? F의 A라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그때 이 P라는 점을 문제에서 몇 콤마 몇이라고 줬어 지금? 1, A라고 줬지. 그럼 이게 대칭된 거잖아? 대칭된 거니까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A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A의 범위를 나눠서 계산을 해보자. 봐봐.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만약에 R이라는 이 점이 좀 위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최소가 되는 길이가 이런 애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일로 가면 갈수록 길이가 길어지잖아 지금. 제일 짧아진 애가 얘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A라는 애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 다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럴 때는 최소가 되는 게 RQ가 제일 작아질 때가 RB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0,2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2가 될 때의 A를 찾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제 그걸 식으로 계산을 좀 해보면 루트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좀 써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게 2가 되는 A를 찾으면 되겠지. 이 범위에 맞게. 그럼 지금 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A 값 2개 나올 거 아니야. 그 중에 이 범위에 맞는 A를 체크해보면 그 A 값 계산하면 뭐 나오지? 계산을 아까 다 해놨는데 계산을 하면 그때 여기서 나오는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인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거 하나 나온다. 그럼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끝에서 연결된 게 아니라 봐봐. 얘들아 잘 봐. 이쪽은 원의 일부지. 그럼 R이라는 애가 적당히 이런 데 있었을 때 최소가 되는 애가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최소가 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의 사고는 이렇게 되는 거야. 중심까지를 연결을 해서 뭘 빼? 반지름을 빼.
반지름을 빼. 그때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때 그 길이가 뭐가 되게? 2가 되게 하는 a를 찾아. 이해가? 그럼 그걸 찾아볼게. 봐봐. 그러면 두 번째 마이너스 a라는 애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요 정도의 지금 r이 있었다라고 보게 되면 RA의 길이가 몇이 되는 거 찾으면 돼? 2 더하기 2니까 4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 맞지? 돼?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니까 R에 A라는 애의 길이가 4가 되게 하는 또 스몰 a를 구할 수 있잖아. 맞아? 그 스몰 a를 찾으면 방정식 세울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해설처럼 이제 찾게 되면 나오는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뭐가 되냐? 얘가 플러스 루트 7 이렇게 나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그러면 봐봐. 얘가 나왔으니까 얘는 적당히 이런 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이거보다 잘 봐. 내려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가장 짧은 애가 요걸 연결해서 이걸 빼는 것보다 이 길이가 더 짧은 거야. Q가 이런 데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결국 정답이 뭐가 되냐? 그때의 R을 찾고 그것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내려올 때가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정답 형태가 범위로 나오는 거야. 하나의 A의 값이 위에 있는 애 하나 찾았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소가 2가 되게 하는 애. 아래에서부터는 선분이랑 연결된 게 더 짧아진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그 다음부터는 그 범위부터 쭉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잠깐 해설지 봐봐. 해설지 준 거. 해설지 준 거 봤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 너네 이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써줄게. 여기서 나오는 얘가 a야. 계산하면 a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를 따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a를 써드리면 걔가 2 마이너스 루트 7이라 음수가 돼. 음수가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음수에서 거리가 2가 되게 하는 애가 있는 거고 그것보다 내려가게 되면 이때가 짧아진다 이런 얘기야. 다 이해 갔지? 그래서 해설지 잠깐 보니까 5번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범위가 나와 있지. 어떻게? 2 마이너스 루트 7보다 마이너스 a가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RQ 벡터의 크기의 최소값이 2보다 작아지게 되니까 그때 안 되고 아까 내가 찾은 애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RQ 벡터의 최소값이 2가 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위에서 점 하나와 아래에서 범위가 나온다. 됐어요? 그래서 그거 답 체크하니까 답 몇 번 나온다? 답이 5번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 이해 갔어요? 됐어? 그러면 일단 20번은 내가 해설 안 할 거고 잠깐 쉬었다가 21번부터 다시 얘기 시작하도록 할게요.